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한화의 마무리가 소설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글을 많이 쓰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댓글이 달리잖아? 이게 댓글이요,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화의 초반, 중반 내용에 관해서는 잘 안 달려요. 마지막 내용에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쵸? 마지막 부분만 언급이 돼요, 댓글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어떤 그 화의 마무리를 어떤 분위기로 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그냥 앞의 내용조차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게 막판이 진짜 거의 끝판 수준으로 달라져요.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약간 웹소설이라는 형태가 과거 대여점 시절과 확실한 차별점이 존재하는 영역 중 가장 큰 영역이 이게 아닌가. 공들인 95%의 전투씬보다 막판에 등장한 히로인 이야기 5%만 댓글에 나와서 그게 맥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독자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앞에 95% 내용보다 90% 내용보다 뒤에 10% 내용이 독자의 마음을 뒤흔든다면 이걸 이용해야지.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고구마를 좀 덜 주고 싶다 이러면은 앞에 고구마를 다 쳐놓고 마지막 딱 한 5줄에 고구마가 해결될 것 같은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거지. 주인공이 전투씬이라고 칩시다. 전투씬 중에 주인공이 시작부터 1화 영자부터 4,500자까지 두들겨 맞아. 주인공이 영자부터 4,500자까지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 4,500자쯤에서 그 남은 500자 있죠. 남은 500자 내에 갑자기 개쳐 맞다가 한 대 빵 치면서 끝났어. 그러면 별로 안 답답해요. 근데 반대로 4,500자 동안 두들겨 패다가 마지막에 한 번 빵 당하는 걸로 끝나잖아? 그럼 답답해요.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근데 되게 좀 좋은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진짜 완벽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독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화를 열람하면 그 화의 끝까지는 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만 반응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정말 우리들이 재미없다라고 판단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글이라면 중반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중간쯤 읽다가 없어질 수 있는데, 읽는 사람들은 끝까지 읽는 겁니다. 보통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화의 끝은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화의 마무리가 진짜 중요해요. 한 화의 마무리가 되게 비극적,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끝나면 독자들도 되게 공감을 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되게 조연 캐릭터의 죽음을 다룬다고 합시다.
죽음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엄청나게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근데 그 화 처음에 죽어.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에 다른 방식으로 끝내요. 다른 사건이 전개돼.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사건은 같을지언정 독자가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달라져요.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냐면 마지막에 좀 개그를 쓰려고 해요. 마지막에 개그를 쓰려고 합니다. 자주 쓰는 방식인데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에 앞선 내용이 뭐 어쨌건 마지막에 그냥 개그 마무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그거를 제가 좋아하고 그거를 그냥 제가 쓰는 방식이어서 이런 거고, 이거는 제 방식이어서 그런 거고. 보통은 이제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등장,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라거나 예상치 못했던 인물의 등장, 뭐 요런 걸 쓰거나 예상치 못했던 사건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뒷내용이 궁금하고 요 내용이 좀 독자들한테 화제가 될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죠. 이거는 작가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들마다 강점이 있는 부분이 다를 것이고 원하는 글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뭐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독자들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초중반에 엄청 빡세게 막 감성 묘사 잡으면서 슬픈 분위기로 갔어. 근데 마지막에 개그로 끝나잖아? 그러면 앞선 내용이 전부 환기가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죠. 나는 이런 거죠. 나는 독자들이 이 슬픔에 공감을 하길 원해. 좀 더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하길 원해. 그러면은 마지막 개그를 없애는 거야. 개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그냥 감정 묘사와 슬픔 이런 걸로 끝내는 게 여운이 더 남고, 대신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초중반에 뭐 없는 것 같아. 좀 없는 것 같아. 임팩트가 없어. 재미도 없고. 그러면 막 설명만 너무 많이 했어. 설명만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정도는 설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건, 인물의 시작을 알리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명만으로 한 화를 끝내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뭔지 알아요? 한 화를 통째로 설명만 해도 마지막만 살짝 바꾸면은 그 설명화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괜찮게 받아들여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 보통 작품 초반에 많이 써요. 이게 왜 작품 초반에 쓰면, 초반에는 설정이나 세계관이나 인물이나 되게 설명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뭐 어느 대륙, 뭐 제국력 1272년 뭐 그거부터 어디 제국에 뭐가 있었고, 아니면은 뭐 서울에 뭐 어느 날 몇 년 전에 게이트가 열렸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설명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설명은 해도 괜찮아. 작품 그 화 초중반은 설명해도 괜찮아. 그 화의 초중반은. 근데 절대 마지막에 쓰지 마. 요 부분을 굉장히 좀 유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설명을 해도 사실 마지막에만 독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되게 유의하면서 써야 한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